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의 심리라는 책입니다. 찰스 리처즈 지음, 정향 김, 사모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빈곤과 결점까지도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직접 겪고 성취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부와 풍요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많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들도 참 많은데요. 일상의 작은 행동부터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 자신도 보의 심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 진정한 보의 심리는요, 경제적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믿어야 하고요. 자신에게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면요, 어느 정도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수할 가치가 있는 위험인지를 따져봐야 하고요. 한번 시도해서 안 되면 방법을 바꿔서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를 위한 마법 공식은 없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에게 사소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 욕구, 소망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재테크 비법이라든지 또 부에 대한 단 하나의 정의를 찾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할 뿐더러 무의미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사치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다양성을 가진 개개인의 시각에 따라 부에 관한 의미도 달라지고 돈과의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현재, 과거, 미래를 바탕으로 과연 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부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순 가치와 자기 가치. 우리 각자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믿음을 지니고 삽니다. 돈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우선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풍요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풍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요,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목표는 물론이고요, 꿈이나 창의력,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목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의 원형. 건전한 부의 심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부의 원형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의 속성, 즉 행복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위험성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면 무의식적으로 부에 끌려다니거나 부로 인해서 파멸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의 이면은 무질서한 삶, 매사의 부정적인 태도, 자기 파괴적인 행동, 비극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일구기 위해서는요, 우리 의식과 행동에서 부원형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의 부정적인 면이 구속, 탐욕, 이기주의, 비판이라면요, 부의 긍정적인 면은요, 관용, 숙련, 창의성, 분별력 등입니다. 오래된 것 버리기. 마음을 따르기를 두려워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를 각오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익숙하고 오래된 것 버리기를 두려워한다면요,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조차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제약하는 오래된 판단과 의견, 달아빠진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낡은 생각에 빠진 채 행동하지 않는다 해도요, 간접적인 성취감과 안락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요, 성공의 단맛을 느끼지는 못하고요, 가슴 벅찬 느낌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낡은 기대와 자아상을 버릴 때 새롭고 더 큰 자아상과 가치가 들어설 자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발걸음. 자기 삶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에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경로 수정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한다면요, 시간이 흐른 후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경로 수정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아무도 그 변화를 모를 것이고요.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또 축하 카드를 보내거나 상을 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그 모두가 결합되어서 대단한 결과를 낳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결실을 맺는 것은요, 바로 그런 작은 노력 덕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승리를 위해 공을 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피해 의식에 젖어서 체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삶의 통제권을 넘겨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책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기 인생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매일 무언가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일단은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을 벌어서 빚을 갚으려면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일이 잘 풀려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요,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행동을 하면 자신감이 회복되고 강화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행동이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행동이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행동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선택권의 중요성.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보유 심리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목표, 필요, 가치에 맞는 해결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경제적 이점뿐 아니라 심리적 여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이해가 얽힌 일을 남이 결정했다는 느낌을 받으면요, 자존감이 약화되고 나아가 의미 있는 풍요를 일구는 능력도 약화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요, 큰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 나에게 소중한 가치를 찾는 것. 우선 자신에게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은 다음에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온 힘을 다하다 보면요,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셈인데요, 이것은 매우 소중한 배움입니다. 소중한 일을 하면서 꿈을 쫓으면요, 누구나 삶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자초한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하기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 동기, 목적을 자각하고 돈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며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그런 후에 그 위험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험을 시도합니다. 또 돈을 빌려야 할 때에는요,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빌립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풍요로운 삶을 위해 투자할 때는요, 투자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통해 얻는 의식과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의식적으로 구매하고 대출하고 투자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의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돈을 사용하면 개인이나 집단의 행복을 위협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원동력과 활력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면 보다 쉽게 보유 심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흐름 유지하기.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고 싶어 하고요. 또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받기보다는 주기가 더 쉽다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받기를 망설이면 주기를 망설일 때만큼이나 부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는 만큼 딱 그만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합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돈은 일종의 에너지로서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요. 보의 심리를 지니기 위해서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관심을 쏟으면 자란다. 뭔가에 관심을 쏟으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풍요를 일구고 싶다면요, 의식적으로 풍요에 관심을 쏟아야 하고요. 우선 삶의 전반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정을 품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지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6단계의 행동 지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열정을 글로 써서 현실로 만든다. 2단계, 끝에서부터 생각한다. 꿈을 이룬 후의 자기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런 다음 걸음을 거꾸로 밟아가며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3단계, 그럴 형편이 안 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럴 형편이 될까라고 말한다. 4단계,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를 3가지 쓴다. 5단계, 다음 달에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3가지 쓴다. 6단계, 지금 실행한다. 모험을 받아들일 것.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소망과 욕구에 언제나 충실해야만 풍요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요, 가끔씩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고 창조하는 것, 나아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모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시 서서 장미 향기를 맡아라. 부를 추구함으로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부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회가 제한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우리 안에는요, 이를 타개할 힘이 담긴 창의력과 독창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 의식,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요, 풍요로운 삶을 일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의 심리란 풍요로운 삶을 일구는 데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내면으로부터 이끌어내 기르기를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보의 심리를 지닌 사람은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룬 것을 받아들입니다. 삶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앗아가든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 나가야 함을 받아들이고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자극을 받고 감동을 받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